네, 자, 우리 알고리즘 매매. 자, 오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대차 실적 발표 있었고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보통주 한 주당 1,000원 배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도 잘하고 장사 잘한 만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추후에 또 계속해서 속보가 들리는 대로 계속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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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환 시장부터 챙겨 볼게요. 우리 과장님과 2주 전에 방송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때 알고리즘에서 환율, 원달러 환율의 고점을 1,331원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최근이었어요. 지난 15일이었는데요. 그때 거의 9분까지 올랐습니다. 그냥 폭등을 해버리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이 알고리즘이 예측한 대로 진짜 찍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미미한 그런 수준에서 터치를 하고 그래도 지금 현재는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환율 부분부터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2주 전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2022년 달러 원 환율 목표가를 저희 회사 알고리즘 기반으로 계산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레인지가 상단이 최소 1,331원, 그리고 최대 1,383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환율 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알고리즘 자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기밀이라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주요 가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봐주시면은 이제 달러 원 환율의 장기 시계열 분석을 같이 해보실 텐데요. 우측의 분기 차트를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331원이 강력한 저항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의 연간 차트를 보시면 1,310원에서 1,313원이 또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주목하셔야 될 점은 왼쪽을 보시면은 지난 1990년부터 추세선상으로는 이제 파동이 수렴하는 파동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더 주목하셔야 될 거는 2022년 올해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상단 추세선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년 동안 이 달러 원 환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추가 상승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고리즘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구체적인 계산값은 또 나오면 이제 장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은 네. 우선 현재까지 에너지가 모아진 것으로는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00원 이상대 새로운 레인지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311원대 눌려도 1,300원 아래로 강하게 내려가지를 않고요. 계속 1,300원 위에서 계속 버티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다양한 신호들은 알고리즘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이렇게 가팔라져 버리고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미 이렇게 치솟아 버린 환율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막 다양한 해법을 좀 고안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대해서 다시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수출 국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대기업의 1차, 2차, 3차 벤더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을 하고 가공을 하면은 그걸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그거를 대기업들이 다시 수출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네. 숫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입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내부를 보면 충분히 그러네요. 우리가 매번 방송할 때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곤 했는데요. 예.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들을 수입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완제품을 보내는 나라인 거군요. 예. 맞네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제 우리 네. 회사도 그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쓰는 단어 중에 네. 강자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네, 이게 뭐예요? 강한 자산은 레깅을 하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레깅이라는 거는 외환시장에서 결제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말로 약자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약한 자산은 리딩하라. 즉 리딩이라는 말은 또 결제 시점 반대로 앞으로 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를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원화 자산은 절대적으로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리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자래, 약자리, 네. 원화가 이제 달러화 대비 약세이다 보니까 수요 업체들은 결제를 좀 서둘러라, 수출 업체들은 최대한 늦춰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400 회복한 상황입니다. 어제 좀 아쉽게 좀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마무리됐는데 오늘 다시 이제 2,400을 회복한 흐름이고요. 어쨌든 우리 로보피아 이제 대표께서 출연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6월 한 중순 이때쯤에 출연을 하셨을 때 2,27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7월 초에 터치가 된 이후에 계속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에 대한 시그널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2주 전 제가 출연했을 때 방송 내용 간단하게 복기를 드리면은 네. 설명드린 내용이 코스피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2,272포인트 근방을 터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1차적인 하락은 멈출 것 같으나 바닥 확인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2주 전에 회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장 전망대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박스권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 박스권 탈출까지 일정 구간 동안 이제 시장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네. 알고리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막 추세가 좀 바뀌었다.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신호들은 좀 보이기 않는다. 뭐 예, 이런 시청자분들 많이 건가요? 기대를 하실 네. 수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 상황은 그렇다고 그래요?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좌측 차트는 2주 전에 제가 출연해서 설명드렸던 코스피 주간 차트이고요. 네. 흐름을 보시면은 현재까지 1번과 2번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현재는 3번 위치까지 지수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 사이에 공백이 보이실 텐데요. 이 공백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락 시점의 목표를 터치를 하고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 알고리즘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차트의 경우에는 회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코스피의 월간 차트인데요.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아래로는 2,276포인트 그리고 위로는 2,318포인트 사이에 지지 및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시된 이 해당 구간을 상승 또는 하락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이제 지수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아시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으로 알고리즘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지수의 목표치를 계속 맞춰버리니까 알고리즘이 네. 이거를 신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기분은 나쁜데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좀 아쉬울 따름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알고리즘은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그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지루한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언제 저 박스를 탈출하고 언제 뭐 우리는 또 으쌰으쌰 하게 될까요? 일단 뭐 시장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네, 이렇듯이 시장이 박스권에 돌입을 했을 때는 네. 개별 종목이나 네, 업종 네. 등에 주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회사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요약드리면은 일단 회사 알고리즘은 전기전자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 네. 전기전자와 헬스케어 좋다. 네. 네. 우선은 전기전자 먼저 같이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전기전자 관련 업종들을 요 회사 알고리즘 분석 결과에 따라 차트로 표현된 건데요. 대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차트 색상이 이제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 파란색 이제 리스크 관리 구간을 네. 의미를 하는데 네. 여기서 중립 구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방향이 리스크에서는 탈피를 했는데 조금 더 확인 작업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이제 업종들은 세부적으로 요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업종들인데요. 네. 제 위에 보이시는 중앙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아니면 우측 하단에 있는 정보기, 아니면 그 좌측에 있는 오락문화 업종 정도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업종 이야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과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오늘은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과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최근에 참 강하다고 얘기하는 쪽이 또 자동차 섹터이기도 하고, 예. 또 내일 또 기아의 실적을 앞두고 또 기아는 또 뭐 이제 완성차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다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요. 알고리즘에서도 조금 신호가 좀 달리 좀 포착이 되는지 요즘 요거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그 법적인 요소도 그렇고 방송상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좀 네. 어려워서 요게 좀 우선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주세요. 네, 대신 대안으로 네. 간접적으로 네. 그 종목들에 소속돼 있는 운수장비 업종이랑 관련 ETF로 대체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선 이제 좌측 운수장부에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노란색 바탕으로 차트의 색상이 전환된 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좋은 시그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요것은 앞서 설명드린 게 파란색은 리스크 관리, 흰색은 중립인데 네. 노란색은 이제 관심을 확대하면 좋을 이거 것 지금 같다. 노란색 불이 켜진 것이 최근인 건가요? 네, 최근이고요. 특히나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운수장비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바 하나가 일봉이기 때문에 하루인데 네. 2, 3일 전부터 이미 노란색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덱스 자동차 ETF인데 요것도 이제 운수장비 업종보다 심지어 하루 이틀 정도 더 빠르게 색상이 노란색으로 전환된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노란색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실적 발표나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뭐 조정이나 어느 흐름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계속 가지셔야 될 거라고 네. 알고리즘이 일단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구장창 올라갔을 때도 알고리즘은 노란색을 표시를 해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흰 구간으로 이제 멈춰 있었을 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노란색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를 하기 적절한 시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는 표시가 이제 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ETF 쪽에서의 노란불이어도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러면 현대 기아차도 괜찮겠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 좀 걸리는 거는 시장 전체적인 그림이 아직까지 박스권이고 예. 아직 바닥에서 탈피를 못할 예상이라고 또 알고리즘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또 우리가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주구장창 올라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시장 언제나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항상 주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 그 전후로 이제 회사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그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미리 체크를 하시고 실적 시즌에 대응을 하시면은 네. 이런 박스장 상황에서 좀 더 원활한 시장 대응이 또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도 여전히 파란불 시그널이 뜬 업종들은 많아요. 그런데 자동차 섹터,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자동차 ETF 이쪽은 좋은 시그널이 나왔고 조금 더 연속성을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매주 저희 목요일마다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진다, 신호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놓치지 않고 좀 챙겨주세요. 예, 저희 알겠습니다. 쫓아갈게요. 좋아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이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시그널들을 분석해 주셨는데 일단 전기, IT 괜찮았고 오락문화 뭐 이제 한번 눈여겨 봐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요. 헬스케어 관련한 업종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다양한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헬스케어를 다시금 봐주시면 네, 볼게요. 아까 이제 운수장비 쪽과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지금 차트 색상들이 변화한 업종들이 세부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 헬스케어 중에서는 좀 더 주목해 보실 만한 게 다시 네. 이제 빨간색 박스에 있는 업종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제 의약품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의료정밀 아니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제약 업종 같은 이런 세부 업종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고 이 안에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노란색 불 들어온 거 보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 노란색 불 들어온 게 아니라 못해도 뭐 지난주부터는 이제 들어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글자 잘 안 보이실까 봐요. 빨간색 굵직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위쪽이 의약품 업종이고요. 아래쪽이 제약 업종 그리고 오른쪽에 그냥 정사각형 네모 박스가 의료정밀 업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게 뭐 한 지난주부터 이게 노란 시그널이 왔다고 저 이거 지난주에 이거 노란불 들어왔다는 거 좀 확인을 했으면 예. 지금 사실 요 며칠 상간 뭐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막 코로나19 확산세 막 장난 아니다 뭐 얘기 나오면서 막 대응책 마련하고 주가 지금 날아가는 종목들도 많고 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 내용들은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뭐 근거 없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실시간으로 알고리즘 계산 결과만을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고요. 특히 이제 회사 알고리즘은 이렇게 업종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랑 코스닥에 있는 전 종목 그리고 거래소에 제공하는 모든 지수에 대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채널이나 SNS 등에서 이제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숙지하신다면은 이번 박스 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알고리즘 매매와 관련해서 이제 본부장께서 이제 출연을 하셔서 예. 시장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더 매력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도 유효한 건지 좀 살펴볼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고요. 그래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 스프레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스프레드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두 시장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시장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세인지를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 분석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래프의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의 그래프의 방향이 방향? 위로 향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위로 향한다면은 지금 코스피가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차트는 지난주에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우측은 현재 시점에서 변화한 내용입니다. 이 박스 안에 박스 내용을 보시면은 A에서 B로 이동하면서 이 그래프의 방향성이 아래 방향으로 조금 더 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현재 시점까지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알고리즘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달라진 것이 없다. 예, 일단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네, 참고하고요. 오늘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준비하신 자료 내용을 보면 부동산 관련한 자료가 진짜 많아요. 뭐 국내 부동산 뭐 시장 전망부터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또 예. 여유가 많지는 않아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또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나 지금 금리 인상기에 뭐 대출도 안 된다 해 지금 뭐 주택 거래도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하락기 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난무하거든요.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로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기준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네. 부동산 가격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과는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언제나 이제 저희 우리 회사 쪽에서 강조드린 거는 소문을 들었다면 숫자로 확인해라라는 게 저희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죠.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초록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네. 추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빨간색은 부동산 지수, KB에서 집계한 부동산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핑크색 박스로 된 부분들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이제 총 5번의 본격적인 인상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5번의 시기 동안 기준금리는 상승했는데 부동산 지수는 모두 같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물론 금리 하락기에도 하락보다는 상승했던 시기가 더 많았다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이 우측 항목 맨 우측에 이제 현재 시점인데요. 이 금리가 거의 이제 과거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동산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히려 금리 상승 시기에는 부동산 하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에 대비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오나를 엿보고 있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억장 무너지는 얘기인데요. 그 알고리즘에서는 여전히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긴 한데 혹시 양극화 현상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강한 쪽은 분명 더 강하겠죠. 하지만 떨어지는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평균치로 따져보면 여전히 강하다. 이런 뭐 세부적인 분석은 아닙니까? 우선 이제
지역별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회사 알고리즘에서 각 뭐 지역구, 시별로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알고리즘 확인하시면은 세부적인 지역 변화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하락을 논하시는 이제 네. 전문가분들 많이 네,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있고 하니까 본격 대세 하락의 초입이 아니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다시 숫자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역대 부동산 상승이랑 하락률 데이터를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우측 항목 하락률 먼저 보시면은 외환위기 당시 98년 4월과 5월에 3.1, 3.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역대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 금융위기 당시에는 하락률이 0.6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2022년 6월 기준 KB 부동산 가격은 이제 전월 대비 0.6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인 대세 하락을 논하기엔 약간 시기상조라는 이제 판단을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지금 논하기보다는 숫자를 확인을 하고 이런 역대 하락률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셔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지금 아직은 확인해야 될 시간이 조금은 더 있어야 하나 봅니다. 뭐 계속 저희는 보죠. 뭐 매주 예. 이제 뵐 거니까요. 예. 로보피아 투자자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오늘 알고리즘 매매 분석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